자, 미스터 마켓.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네. 무려 1033조 이미 부실 조짐 나타났다. 금융불안 공포 확산. 아, 이 사실 이런 헤드라인을 제가 안 뭐예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033조 뭐예요? 차트를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이게 자영업자 대출 잔액 추이입니다. 저게 2021년 1분기에 831조였던 게 1033조가 됐는데 저게 저 추세를 2021년 1분기까지만 해서 저렇게 되죠. 저걸 2019년도까지 이렇게 더 늘리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말에 얼마냐면 684조입니다. 그러니까 와. 무려 2019년도 말부터 지금 뭐 20년, 21년, 22년, 23년 4년도 안 된 3년 반 만에 얼마가 올랐냐면 50.9%가 오른 거예요. 저게. 자영업자 대출이. 그죠? 근데 이제 자영업자 대출의 의미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게 실질적 가계대출하고 섞여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게 내가 이제 뭐 가게도 하고 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보니까 가계대출 안 돼. 더 이상. 그리고 이게 사업자 대출로 들어가서 자영업자 대출하는데 이 자영업은 또 뭐하고 겹쳤냐면 코로나 기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야 이거 좀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대출 규모도 늘렸고 이자도 싸게 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언제 종료되냐? 9월에 종료돼요. 이번. 네, 이번 9월에. 어. 그 유예해주는 기간이 물론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9월까지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그런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저 자영업자 대출을 3개 이상의 여러 은행에서 빌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 비율이 그 금액이 얼마냐 104조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냐 연체 위험률이 올해 말에 18.5%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현재 그죠? 그래서 이 부채 절대 규모도 자영업자 대출이 저렇게 늘었는데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군데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빌린 취약 자영업자 비중이 2019년도 말에는 9.9%였는데 올 인불기 말에 10.1% 넘어갔고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얘기는 이자가 높다는 뜻이죠. 예,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32에서 39%가 됐어요. 네네. 아.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체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연체율이 3월 말 기준 1.0으로 이제 올라가서 2012년부터 19년 사이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는데 뭐라고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했냐면 앞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여기서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 금리 부담이 계속되면 여기에 또 워딩이 있죠. 대출 금리 부담이 계속되면 한국은행 금리 안 낮추고 오히려 올릴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되면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커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말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이 3.1%까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 위험률은 18%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 코로나19 기간에 이루어진 저금리 지원 기업 대출이 종료가 되면은 은행도 거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손실, 그러니까 요주의라든지 고정이하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샌드위치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이렇게 높여가지고 뭔가 버블을 막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는 노력을 했는데 정부는 주택시장 부양책을 계속했다.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잡혀지겠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이른바 얘기하는 폴리시 믹스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한 궤로 움직이면서 경기에 대응해주고 이런 게 지금 기대할 수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두 중요한 경제 정책,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한 궤로 이렇게 돌아갈 때에 정책적인 효과도 있고 경기에 대한 대응력도 커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절대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정부 여당은 어떤 스탠스냐면 저 당대표 연설에서 나타났잖아요.
전 정부의 예를 들면 부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퍼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네네. 재정을 또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재정도 건전성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정부 정책의 화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경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가 금리에 대한 기대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한미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사상 최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네. 거기다가 사실은 지금도 이제 여의도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PF 대출을 다 해결하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작년 말에 많이 덮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지금도 부동산이 조금 살아난다는 이 거주 부동산이 살아난다고 했지만 그건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문제가 있는 PF 대출은 살아날 조짐이 없는 지역에 굉장히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사들의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상황도 미국은 그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동결해주거나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어제 없애는 발언이 나왔고 한국은행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게 뭐냐면 경기가 급냉하거나 주가가 많이 빠지면 연준 등 중앙은행이 언제나 고온투수로 우리를 등판해서 살려줄 것이다. 이 기대와 연준이 지금 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아주 엄혹한 현실 간에 그 괴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좀 걱정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원활하게 해외여행 많이 가고 또 고가 레스토랑 가서 막 소비하는 것 같죠. 근데 그저께인가요? 제가 우리 직원들 뭐 저녁을 한번 사줄 일이 있어서 여의도에 무슨 그래도 삼겹살보다는 좀 그래도 소고기를 좀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긴 룸만 한 40-50개 있는 집이었거든요. 네. 와, 저녁 시간에 통통 비었더라고. 아 그래요? 여의도 지금 호황이잖아요. 응. 그런데도 이미 반응하고 있대요. 네. 손님이 그래요? 없어요. 없고 더 비싼 데로 간 거 아니에요? 저를 안 데려가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꽤 비싼 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까 그 자영업자 대출 말씀도 드렸습니다. 부채의 기반 위에서 세운 인플레이션이라는 골조를 가진 건물을 지금 저어놓은 상태거든요. 이걸 굉장히 그 골조를 튼튼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걱정을 뭐 너무 이제 뭐 회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엄연한 차트에서 보시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 직시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 걱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된다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미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 단열벽 들어간 게 지금 30곳이 있는데 그 중에 20몇 건이 한 30개 중에 한 19개 사업장이 지금 그러니까 부도나무 사업 정상화 가거든요. 그거 했고 지금 사업 정상화를 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보면은 그 경기 7건, 서울 5건, 인천 3건, 부동산 지방 15건 이거 예전에 그 진짜 시장 예민할 때였으면 한 개만 나왔어도 막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을 건데 그런 건이 이미 한 30건 정도는 대주단에서 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PF 포기한. 문제가 생긴 못 갚은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빚쟁이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게가 한 30곳 정도가 있어요. 벌써요. 예, 예. 그나마 금리가 조금 내려와서 좀 조용한데 뭐 그런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네네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 정리하고요. 우리 또 박병창 이사님 얼른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음직한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내일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못 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